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세종의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15% 내렸습니다.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숙소였던 쪽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벌집촌이 최고 50층, 2,000가구 대단지 직주 근접 아파트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뉴타운 해제 후 9년 만에 다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3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금자리론 공급이 재개됩니다. 세자녀 가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다가 투자에 새롭게 발을 들이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그 시기에 주식이나 코인을 처음 시작해봤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런 지식이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나 자신만 믿고 투자하다가 더 큰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점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을 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좋은 미래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멘토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부동산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멘토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의 날씨를 되찾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매수, 매도, 그리고 투자, 그리고 갈아타기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고민 아닌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보고 해결해 드릴 텐데 또 이제 연초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을 좀 내다보고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2월 첫째 날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째 날인데요.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 이번에는 우리 일식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2024년도에 서울의 지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바뀔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수혜가 받는 지역들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혜받는 지역들 그리고 24년도의 부동산 흐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 2부로 나눠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4년도에 서울의 지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지역의 많은 개발 이슈라든지 일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갈아타기라든지 매도, 매수 그리고 투자 모든 면에서 좀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그리고 24년도의 부동산 흐름 그리고 서울의 지도의 변경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1월의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 좀 자세히 분석해보고 24년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2월 1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오늘 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아들이 집을 살라고 해서 대신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안양에 아파트를 2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두 개 보셨을까요? 네, 하나는요, 안양 CL 폴의 자이. 네. 네, 19평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그 평촌 네. 어바인 포스트 17평. 아, 이걸 지금 아드님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비교하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갭 투자로 사놨다가 2, 3년 후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우선은 이제 자금에 맞춰서 갭 투자를 조금 네. 해놨다가 2, 3년 네. 후에 실제 거주까지 생각하셔서 아마 그래서 네. 좀 평수를 작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주신 아파트가 안양 지역의 CL 포레자이 아파트 19평형, 하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17평형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네. 어디가 좀 투자 가치가 높을지 하나하나 좀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도 검색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서 어바인 네. 퍼스트랑 네. 안양에 2개 이제 새 아파트를 이제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CL 포레자이는 19평인데 상당히 넓어요. 네. 근데 근데- 어바인 퍼스트는 17평 보고 계시다고요? 네, 그건 되게 좁아요. 그 대신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2평 차이도 좀 크기 구조나 이런 게 나오는 그게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질문하신 내용은 내가 거주가 어떤 게 편한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내가 네. 부동산의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까에 대한 질문이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거주는 어떤 거는 뭐 거주는 내가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네. 투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요자,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자 말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집 주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 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을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집이 크다고 아니면 층수가 좋아서 향이 좋아서 아니면 학군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우리가 따지는 게 교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학군, 네. 또 주변에 내 직장과의 근접 거리, 직주 근접. 네. 뭐 그리고 네 번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네 번째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로의 접근성, 네. 서울 접근성. 근데 서울에 접근하는데 이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어디로 접근하는지. 네. 서울에서 뭐 서부권으로 접근하는지 강남으로 접근하는지 동부권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디를 접근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오바인 퍼스트랑 CL 포레랑 어디가 매수자 입장에서 교통, 학군, 직주 근접, 서울 접근성 어디로까지 따지면 어디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교통은 어바인 퍼스트. 어바인 퍼스트가 조금 낫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주하는 것보다 내가 나중에 팔 때 수요자가 어바인 퍼스트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작아도 좀 괜찮아요? 더 팔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 많다. 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알겠죠, 투자적으로.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거주를 하는 기준은 네. 집이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작은 거, 큰 거는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근데 파는 기준은 다른 거잖아요. 남들도 그 작은 방을 원해요?
교통 직주 근접 그러니까 17평, 19평의 기준에 내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족이 살거나 4인 가구가 살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2명이 거주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따져야 될 거는 직주 근접과 서울 접근성일 거예요. 특히 어디로. 아, 그러면 우리가 안양 CL4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호선 라인의 접근성이 편한 걸 거고 네, 어바인퍼스트 같은 경우는 4호선 라인에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편할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안양 지역에서 봐야 될 게 안양의 가격의 결정 요소는 평촌이 안양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촌이 가격을 네. 이루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그런 의미에서 뭐 안양 지역에서는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평촌이라는 안양보다는 평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마 어바인퍼스트가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훨씬 그리고 나아요? 17평과 19평의 기준은 결국은 한 명, 2명 거주하는 1, 2인 가구 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혼자 거주하는 수요기 때문에 네. 크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네. 부동산의 수요가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아파트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바인퍼스트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아, 분명히 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네. 가격의 투자적인 측면을 보고 선택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집은 분명히 이게 커서 내가 거주하기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어바인퍼스트가 가격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고민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우셔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어떤 게 오를지는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아파트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평수적인 측면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훨씬 다른 넓더라고요. 다른 수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수요자도 아. 부동산이 어떤 게 오를 것을 더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보통 국민 편형이라고 하는 34평 기준이 있잖아요. 네. 34평 기준으로 아파트 기준을 많이 매기는데 네, 네, 네. CL4래 같은 경우는 8억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안양 어바인퍼스는 9억대예요. 그렇죠? 네. 근데 CL4의 주변 지역에 뭐 그 레미안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네. 여기가 30평대가 9억대예요. 근데 네. 어바인퍼스트 주변 지역에 평촌에 20년 된 학원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아파트가 11억대예요. 네. 그러면 30평대 국민 편형이라는 가격대 형성도 훨씬 더 어바인퍼스트 쪽이 훨씬 더 높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적인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어바인퍼스트 쪽이 훨씬 더 높다. 둘 중에 네. 선택한다라고 하면 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거주는 새 아파트 훨씬 좋죠. 당연히 네. 거주하기 좋을 겁니다. 근데 네.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차라리 네. 범계역 주변 지역의 샛별 뭐 한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 뭐 18평, 21평 이런 아파트가 가격대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 그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 재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이슈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가 더 많이 오를까요? 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현재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까요? 범계역 쪽이요. 네, 번개역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이건 고민의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답은 다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과 자녀분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실거주의 편리성을 좀 생각하느냐 아니면 투자 가치를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자녀분과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개 고민하던 중에 아파트 하나 좀 손 들어드렸고 함께 좀 조언 드린 건 범계역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도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 내용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예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금 제가 용산구 원효로 3가 네, 130-1번지 용산 파크뷰 2라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지금 거기 신통기획으로 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재개발 동의서를 걷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우편으로 날라와가지고 네. 앞으로 그거를 동의서 써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용산의 원효로 3가 130의 1번지 용산 파크뷰2 이 오피스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통기획 재개발 동의서를 받다 보니 계속 좀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매도해야 하는지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매수한 목적이 투자죠. 네. 투자 목적인데 지금 뭐 네. 신통기획 이게가 원효로 3가 같은 경우가 신통 뒤에 추진을 했다가 네. 미선정됐던 지역이에요. 아마 그래서 아마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동의서 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신통기획 진행하면 내 주택이 투자 목적인데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네. 투자성도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투자 수익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네. 보유는 보유인데 네. 장기 보유예요. 아. 이건 단기 보유로 보유하시면 좀 뭐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용산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산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로 네. 아래쪽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잖아요. 예. 이 개발을 하는 초입 문이 있죠. 출입구. 네네네. 출입구가 원효로 3가 쪽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예. 높아요. 네.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형성되면 우리 집 앞은 우리 집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네.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네. 만약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뭐 강남의 코엑스처럼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그거보다 훨씬 더 건물들이 화려하게 더 많은 건물들이 개발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엄청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주변의 인구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뭐 집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게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상가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개발 호재들이 용산을 끼고 있는 게 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특히 원효로 3가 지역이. 아. 그러면 원효로 3가는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뭐 이게가 신통기획을 하든 안 하든 신통개발을 하든 안 하든 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네. 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인해서라도 충분히 가격은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신통기획 개발로 인해서 그게 아파트로 되면 또 거기서 개발이 이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신통개발이 오늘 뭐 동의서 진구한다고 해서 뭐 1, 2년 몇 년 안에 개발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28년도에 개발 완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네. 지금 건물 뭐 착공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4년 안에 건물 짓는 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아파트도 짓는데 3년 걸리는데 네. 여기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뭐 몇 년 안에 짓는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면 개발 자체가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장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원효로 3가의 장점인데 네. 두 개 다 장기적으로 좀 오래 걸릴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장기 보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투자 가치로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 내가 단기로 투자를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매도하고 단기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셔야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피스텔 전세가는 아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에서 들어가는 투자 비용 그래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금액이 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유하시면 충분히 네. 투자 가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판단하셔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만약에 나는 단기 투자를 생각했다 하면 갈아타기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살펴볼까요? 아, 제가 지금 네, 김포에 오스타 파라곤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산 쪽에 재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예, 애들 전학 문제, 이렇게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네, 혹시 그 후곡로 4단지에 근무하냐? 네. 예, 거기 이사를 얼마 가보면 정도 하나? 어떨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김포의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네. 재건축이나 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또 아이들 네네네. 교육 문제, 학군을 따져보니까 말씀 주신 일산 쪽으로 좀 이사가 보면 어떨까 보신 게 네네. 후곡마을 이 금호 한양 아파트를 말씀 네, 주셨어요. 4단지 쪽이요. 4단지로 네네. 이사 가봐도 괜찮을지 투자 목적까지 네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김포에 거주하시는데 네네. 일산 쪽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갈아타기를 하는 게 네네. 맞는 건지 예.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뭐 교육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네네. 일산 신도시 뭐 재건축 이런 얘기도 좀 뭐 들으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셔서 들어서. 지금 네네. 갈아타기를 할까 고민 중이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교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 문제라고 하면 아마 갈아탈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임대를 주고 내가 임대를 가야 되는 게 이게 투자 가치가 지금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가 높은지 네.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후곡마을이 내가 매수했을 때 투자 가치가 높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일산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까요? 오스타 파라곤 매도하고 일산 후곡마을로 일산역 앞에 있는 거죠. 4단지 같은 경우는. 네네. 4단지 같은 경우는 일산역 바로 앞에 있는데 4단지로 가시는 게 저는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네네. 우리가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는 우리 걸포 북번역 그러니까 이 김포 도시철도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호선을 타고 지하철 역세권이다 보니까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고 뭐 새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5년 내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한강 김포 신도시에 의해서 새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아파트도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던 이유를 보면 이 지하철이죠. 네. 지하철과 플러스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한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에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전세 수요가 들어오면서 매매 수요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플러스 되는 두 가지가 지금 가격 형성에 다 미쳐 있잖아요. 영향을 미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의 호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뭔가 호재가 지금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지하철 역세권에 살기 좋은 거주 수요에 의해서 가격만 상승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학군 지역에 우리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죠.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뭐 안전진단도 면제해준다.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준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사업성을 높여서 원래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일기 신도시는 어느 정도 층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지 못해서 재건축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사업성을 좀 개선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조건을 줄 테니까 재건축을 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형식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형식이든 새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은 30년 됐다는 노후도예요. 맞죠? 네. 이 노후도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만 바뀐다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는 다시 처음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네. 근데 이 하나를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올 아마 뭐 7, 8월 정도 아니면 네.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선도지역,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선도지역, 첫 번째 선도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붐이 또 생성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아마 일산 후곡마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21년도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죠. 네네. 고점 대비. 이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후곡마을에 대한 그 가격대를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가격대를 보니까 2020년도 가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격도 지금 좀 더 저점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성만 보더라도 저는 좀 갈아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네. 그런 잘 생각이 들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일단은 이사 들었습니다.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도하고 매수하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요소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매도 계획부터 빠르게 좀 세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88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성남시 가천대역의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 목적인지 그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가천대역 지금 뭐 쌍용 스윗닷컴 같은 경우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뭐 빠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질문 자체가 한다는 것은 내가 거주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역 쌍용 스윗닷컴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과의 거리로 따졌을 때는 아마 가장 좋은 아파트일 겁니다. 근데 단지수가 200세대가 안 되면 19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주변에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가 있지만 그 아파트와 전체 다 합하더라도 600세대가 채 안 되는 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확장성도 부족한 지역이 아마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에 대한 확장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아파트 전체 아파트 단지 수도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로서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파트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여야 뭉쳐야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단지 수가 넓고 많은 단지수가 크고 대단지이고 아니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와 군락지를 이루는 지역이 훨씬 더 가격 형성에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힘은 좀 작을 거다. 하지만 뭐 9억 원 이하 뭐 이런 가격대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혜택들이 생길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아파트다 보면 결국은 9억 원 이상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에서는 투자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목적을 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794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이에요. 목동 현대 1차 아파트와 신정 아이파크 아파트 99제곱미터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선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두 개로 좀 범위는 좁히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목동에 길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 뭐 신정 아이파크냐 현대 1차 아파트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군을 보내느냐의 차이에 아마 아파트의 선호도가 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모군초, 모군중학교를 가는 것이고 신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목동 초등학교, 목동 중학교를 가는 겁니다. 둘 다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둘 다 인기도가 높은 학급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각 수요자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아파트가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단지 수도 뭐 200 몇 세대, 400 몇 세대, 단지 수도 큰 단지의 아파트도 아닙니다. 이 지역은 뭐 학군과 또 주변의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가격 형성과 재건축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두 아파트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뭐 현대 1차 아파트가 좀 더 커뮤니티나 편의시설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뭐 학군이 낮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학군 지역과 뭐 선호도 측면에서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운 역과에 가까운 점 그리고 편의성 가까운 점을 따졌을 때 현대 1차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하지만 두 아파트의 큰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저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 투자의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갭 투자, 아파트 갭 투자 시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 비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를 하는 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을 이사철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 이 시기를 중간 텀 사이에 아마 갭 투자의 매수 시기를 좀 잡고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아파트 중에 현대 1차를 선택하시라 하지만 매수 시기는 조금 더 늦춰서 가을 시장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움직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아파트 비교는 해드렸지만 매수 시기는 조금 더 늦게 가을철쯤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493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화곡동 중앙 하이츠빌 72제곱미터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거주 중인 집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화곡동 중앙 하이츠, 우리 화곡동 지역의 특징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훨씬 비율이 높은 지역이 화곡동 지역입니다. 화곡동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중앙 하이츠빌처럼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거의 아파트 단지가 없는 지역이 화곡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곡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아파트로서의 가격의 형성보다는 주변의 다세대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주변 지역의 이런 저층 주거지와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화곡동 지역의 선호도 측면은 아파트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기보다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신축 주택에 대한 빌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로 눈을 많이 돌리는 수요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만큼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화곡동 지역의 아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고 좀 다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좀 매도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도움 드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2월 1일 날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2월 첫째 날입니다. 열릴 세미나에는 뭐 부동산에 대한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한 발 앞서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마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을 참여하시면 2024년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2024년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마 가닥을 잡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잘 활용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월 1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돈이 좀 작아가지고 네,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 괜찮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디를 좀 보셨을까요? 화성 병점의 대창그린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장안구의 율전동에 있는 그 청록 아파트 5층짜리하고 네, 그 메탄동에 있는 영통구 메탄동에 있는 주공 그린빌 5단지.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성이나 좀 수원 지역에서 보신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예, 지역에서 처음 말씀 주신 게 병점 근처의 대창그린 아파트, 또 하나는 수원 장안구의 천록 아파트, 하나는 영통구의 주공 그린빌 아파트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가 그래도 살면서 투자 가치 가져갈 수 있는 곳인지 좀 비교해 볼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도를 제가 보니까 병점역이 하나를 지금 보셨고 예, 주공 그린빌 얘기하셨죠? 메탄동. 메탄. 그러니까 메탄 권선역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걸 하나 보셨고 예, 그리고 하나가 천록 아파트 얘기하셨나요? 예, 성균관대역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성균관대역 앞에 있는 천록 아파트를 좀 보셨고 예, 이래 세 가지를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예. 선택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미래 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전화 주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뭐 새 아파트를 비교해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병점역 지하철 역세권에 있고 예, 두 번째가 메탄 권선역 지하철역에 있고 예, 세 번째는 성균관대역 예,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우리 일단은 뭐 아파트를 선택하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지워 나가는 게 더 빠르겠죠. 예, 우리 지금 병점역 1호선에 있는 병점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와 메탄 권선역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메탄 권선역에 있는 아파트와 병점역의 아파트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메탄건석이요. 메탄 권선역이죠. 시청자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마 다른 뭐 지나가는 사람 10명 물어보면 뭐 8, 9명은 아마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아니면 네. 10명 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점역보다는 메탄 권선역이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점역의 대창 그린 아파트는 뭐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 아파트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메탄 권선역에 있는 주공 그린빌이 있고 우리가 천록 아파트, 성균관대 천록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지하철 역세권 선호도를 봤어도 주공 그린빌보다는 천록보다는 주공 그린빌을 봐야 되는데 천록 아파트는 우리 5층짜리 저층 아파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천록 아파트는 세대수, 그러니까 세대수 대비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의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 재건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 개발 이슈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차라리 예. 주공 그린빌이 지금은 아니지만 8년 뒤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8년 후에 재건축을 봤을 때 주공 그린빌이 훨씬 더 재건축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업성이. 5층짜리 아파트지만. 그러면
내가 재건축에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보더라도 주공 그린빌이 천록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1호선 천록 아파트 성균관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높을까요? 주공 그린빌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직장인에 대한 임대 수요가 높을까요? 주공 그린빌이요. 주공 그린빌이 더 높겠죠. 그러면 임대 수요 측면에서도 주공 그린빌이 조금 높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새 아파트 비교한다라고 하면 주공 그린빌이 점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새 아파트 선택한다라고 하면 주공 그린빌을 좀 선택하는 게 맞다. 가격적인 예. 측면은 이제 비교해 보시고 수원에서 찾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공 그린빌을 선택해서 아마 가격대는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주공 그린빌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가격대로 보면.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주공 그린빌을 새 아파트 중에 선택하는 게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주공 그린빌 아파트에서 좋은 층, 좋은 향 아파트 잘 만나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구로의 그 경인로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신도림 4차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2019년에 매수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아파트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네. 여쭤보러 전화했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거주 중이신 아파트 구로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네, 계속 좀 맞아요. 살아봐도 되는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도림 4차 지금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전망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괜찮을까요?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아파트가 지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점 2021년도 얘기하잖아요. 네, 2021년도 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없어요. 우리 다른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니까 가격대를 알고 있잖아요. 2021년 맞아요. 가격대가 16억 정도 했어요. 네, 네, 최고가가. 근데 지금 아마 한 15억 정도 할 겁니다. 네. 하락폭 자체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뭐 16억 거래가가 있지만 호가는 15억 거래가 있지만 호가는 16억까지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네, 21년도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하락폭이 적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하락폭이 적을까요? 강남도 떨어진다고 하고 우리가 강남이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더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신도림 지역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주거 형태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업무형 아파트가 인기가 높을 거예요, 아마. 신도림역 주변 지역은 뭐 우리 바로 앞쪽으로 보면 주상복합의 업무 시설과 편의시설 갖추진 아파트 단지를 다 이루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업무지구의 접근성도 좋죠. 그리고 신도림역 앞으로 GTX B 노선이 또 생기게 되면 네. 광역이 생기면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수요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들이 주변 지역의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겠죠. 네. 그 인구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 공장지대예요, 사실은. 맞죠? 네. 이 공장지대가 중공업지 종합발전계획 2008년도에 나온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가장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본 지역이 신도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공장지대, 냄새나는 공장지대에서 지금은 아파트 되면서 가격이 어디랑 비교하냐면 목동하고 비교할 정도예요. 이 정도 가격이니까. 아, 지금 목동이 20억대, 네. 여의도도 20억대예요. 근데 우리는 15억이에요. 거의 따라가고 있죠. 네. 그 정도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마음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등촌 아이파크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그냥 향후 전망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강서의 등촌 아이파크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거주해봐도 괜찮은지 이번에도 좀 거주 목적에 또 투자 목적까지 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등촌 아이파크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네. 몇 평형이에요? 51평이요. 51평? 네. 대형 평수네요. 네네. 거주하신 지,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006년에 했으니까. 거의 입주 시기 조금 지나서 바로 거주하셨네요. 네네. 네. 2006년도면 거의 20년 가까이 50평대. 아마 그 시기에는 큰 평수들이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06년도라고 하면 아마 가격 변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랑 그 가격대가 비슷할 겁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어요. 많지 지금 않아요. 아마 그러니까 가격이 중간에 뭐 오른 적도 있었지만 지금 따지면 네.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네네. 두 번째, 우리 주변 지역에 염창역이라든지 등촌역이라든지 이런 가양역이라든지 지하철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네. 그 지하철역 주변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군락지다 보니까 그 군락지에 맞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밖에 딱 문 열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뭐 있어요? 단독 다가구 주택, 노후 주택가밖에 없죠.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나가면 그냥 우리 아파트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노후 주택가예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저렴한 대형 평수를 찾는 수요만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야지만 사는 주택인 거잖아요. 네. 그거 오를 수가 없죠. 오르면 안 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세 가지가 아마 50평대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시기가 중요한 아파트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매도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향후 계획, 그러니까 매도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 계획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매도하고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생긴다면 언제든 갈아타기 해볼 만한 집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1월 10일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의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 좀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라는 문자 사연도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 진행된 2월 1일 다음 주 목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2월 1일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급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들 배포되어 있는 게 일시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빠르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많이 공급하겠다, 여러 군데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장을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러니까 요건을 완화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마 대책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급을
질 좋은 주택 지역, 그러니까 서울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2024년도 서울의 지도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당장 뭐 아파트가 생겨서 지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로 개발구역으로 지금은 개발구역이 아닌 주변에 호재를 가지고 않는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그 지역이 개발 호재를 가지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격 형성들이 이루는 지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도가 바뀌는 부분 아마 이번 시간 참여하시면 그 부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2월 1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